제가 스마트 스토어 5년 해가지고 10억 모았잖아요. 진짜 큰 돈이죠. 제가 회사를 5년 다녔으면 10억은 거의 1억도 못 모았을걸요. 아무튼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밑바닥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10억 번 거는 국세청 인증까지 다 해드렸고요. 근데 그런 저조차도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100만 원도 투자할 금액이 없는 분, 근데 사업을 해서 급여보다 높은 수익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요 스마트 스토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뭐예요? 물건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뭐 땅에서 주워다 파나요? 사서 파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서 팔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월급 가지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월급 가지고 언제 돈 모아요? 그렇게 사업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알려드릴게요. 자기 몸과 시간만 딱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거를 무자본 창업이라 그러죠.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싶으실 텐데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업주분들 대신해서 블로그 글 대신 써주는 사업. 어떤 주부분이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 계약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얘기만 들어도 사기였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게 되나 안 되나? 돈이 진짜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그 결과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사기라고 욕하실 거면은 보고 나서 욕하세요. 야이씨 빨리 가자. 늦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제가 오프라인 영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마고찌니까 너는 괜찮겠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온라인 판매 외에는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미팅을 하는 장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를 봤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람들이 이제 월 1000만 원은 너무 좀 어무성설인 것 같고 한 월 100만 원 열심히 한다 그러고 월 100만 원 수익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보면 될까요? 열심히 한다 치면 이거를 그냥 딱 수학적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도대체 광고주를 몇 명을 함께 해야 될까? 네네. 그쵸. 일반적으로 체험단을 한 달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꼼꼼한 관리를 해준다 했어요. 20만 원은 저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5명의 광고주면 그냥 100만 원.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미션 한번 해볼까요? 이 세일즈란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광고주 찾기를 하는데 제가 말했던 지인, 비지인 체크해서 시도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한다. 이거 한 군데만 시도해도 돼요? 당연하죠. 한 군데만 시도해야 돼요. 이건 진짜 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시도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얘기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볼까요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카페에서 미팅을 거의 1시간 반을 하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 하는 거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해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나 얘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샤바샤바 잘했어요. 뭐 안 되면 다시 하지 뭐. 안 되면 또 딴 데 찾아가서 하지 뭐. 지금 한 군데 더 찾아놓은 곳은 제가 이게 머리 자르는 바버샵, 이발소.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가보려고요. 가서 머리 예약해놨거든요. 일단은 바버샵 대표님하고 얘기는 됐는데, 대표님 저랑 체험단 하실 거죠? 그럼요. 저는 진짜 너무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입니다, 지금. 워낙에 이런 쪽에 문외한이고 덤병이었었는데, 너무 좋았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아직 이게 전문 마케팅 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한번 이 친구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포인트가 있었나요?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저도 이쪽에 이제 업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분석한 표 있잖아요. 네네. 그 문서 보는데 좀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너무. 알고 미리 조사까지 해서 와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단고링 여기 업장이기 때문에 좀 저도 잘 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고, 저도 이 분야에 이제 처음 도전하는 건데 또 함께 하자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좋은 그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카페 며칠 전에 연락 오셔서 하시겠다고 계약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카페 둘 다 제가 단골인 곳인데 아무래도 평소에 좀 자주 이용하던 곳이라 그런지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제가 써서 왔는데요. 그냥 모집해보고 도저히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연락 오는 대로 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율이 높네요. 100% 타율이라서 감사하긴 한데, 일단 견적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람을 보낼 거고 블로그를 모집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이드 제공하고 블로그 작성시키고 수정 보완 요청하고 그다음에 의뢰자한테 이제 전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55,000원 머니테이커님이 이걸 보시더니 아 진짜 55,000원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저렴하게 하라는 뜻이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조작 아니고 진짜 여러분 빵원에서 돈 버는 거 지금 적은 금액인 거는 제가 첫 프로젝트라서 진짜 너무 낮춰서 불러서 그렇지 원래 한 이 정도면은 20만 원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40만 원 버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아 진짜 되는구나 이게 진짜 되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긴 됩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더 한번 이제 브랜드 블로그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말 꺼내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계약을 했죠? 아니 생생한 스토리네. 네, 그래가지고 제안서 약간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하든 안 하든 알고는 계셔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 서류를 드렸더니 그거 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도전은 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실상 두 군데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창업 다마고치라는 얘기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했죠? 아니 근데 아예 모르시던데요? 그래요? 네. 약간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뭐 대응역 카페, 경의선수께 카페 이렇게 해서 검색량이 꽤 뭐 500, 1000 이런 것들이 잡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가 신수동에 있거든요. 뭐가 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보면 신수동 바버샵, 대형역 바버샵, 서강대 바버샵 다 작잖아요. 너무 작더라고요. 마포구 바버샵은 그래도 검색량이 한 330 정도 되죠. 네네. 대표님은 바버샵이요. 바버샵은 키워드 어떻게 알았어요? 바버샵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네, 빡빡 깎은 그런 뭔가 거예요. 딱 뒤에 네. 깎고 밑에 수염 좀 있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버샵을 찾으세요. 좀 매니악하죠. 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니즈가 있냐면은 자기가 굳이 시간 내서라도 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죠. 네. 아까 있는 바버샵이 자, 여기를 이제 출발하고 네. 도착을 가까운 역인 서강대역 신촌역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신촌이 왠지 더 신촌 홍대가 더 전 상권이 좋다고 생각해요. 훨씬 좋겠죠. 도보로 1.2km예요. 네. 근데 대중교통으로는 13분. 차 네. 한 번에 가죠. 바버샵을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가서 실제로 그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바버샵 음. 대표님 혹시 누가 오세요 하면요. 높은 확률로 찾아옵니다는 손님 많을 거예요. 해결됐네. 산골짜기에 들어간 줄 알았어. 그러면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브랜드 블로그를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그쵸. 예를 들어 바버샵이면 체험단이 맞아요. 그럼 브랜드 블로그는 어떤 업종이 하느냐부터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꼭 상품이 아니어도 된다. 서비스도 서비스도 된다.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병원, 네. 뭐 세무사님, 노무사님, 변호사님 이런 곳들 다 되죠 전문직. 근데 꼭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플러스 많이 남는 곳, 카메라, 그다음에 자전거 매장, 그다음에 네. 유아 전동차 매장 이런 곳들은 다 보면은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하나만 팔아도 많이 남는.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전문직부터 한번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역 키워드죠. 그러면 강남에 있는 세무사님이면 강남 세무사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글들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좋죠. 네. 자, 근데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강남 세무사면 키워드 빡센 거 아니야? 엄청 빡셀 것 같은데. 한 2,300 정도 되죠? 뭘 안 써야 돼 생각보다. 자, 왜냐면은 강남 맛집 이런 거는 미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내가 있는 회사의 지역부터 일단 검색을 하니까 그 지역 키부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이 강남에 있어요. 그렇다고 꼭 강남 세무사만 잡을 필요 없이 강남 세무사, 강남역 세무사, 강남구 세무사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한 키워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 키워드잖아요. 지역 네. 키워드를 막 이렇게 잡아넣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업종 관련한 키워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전문이냐. 어떤 거 전문이냐. 자,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세무사님은 솔직히 보통 다 해요. 양도, 상속, 증여.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본인의 브랜딩을 할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뭐 브랜드 블로그 써드릴 때 어떤 글은 양도소득 이런 키워드로 잡고 다른 글은 뭐 소득세 그 키워드로 잡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글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키워드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같이 공감해 줘야 돼요. 이거 검색하는 사람은 뭔 생각이 있을까요? 이거 아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지금 양도소득세 폭탄 나온 네. 거예요. 폭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 지역은 안 넣었잖아요. 내가 네. 양도소득세만 잘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만 해주면. 난 저기 제주도라도 가겠다. 네. 크잖아. 이거 비용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보는데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뭐 양도소득세 절세 상담 신고 사례 막 이렇게 등등 나오죠. 네. 자, 처음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의 브랜딩을 보는 게 아니라 글부터 보게 돼요. 사람은 네. 일단 브랜딩은 글에 만족돼야지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봐요. 네네. 글 자체를 봤어요.
근데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이미 검색한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의아하네요. 그걸 왜 알려줬는지. 이거는 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갑자기 이런 데부터 이제 관심이 생기겠죠. 감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뭐 이런 이제 키워드 있잖아요. 네. 감면이 돼? 진짜야? 봤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다 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X를 누르는 거고 네. 전문가라 생각되면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니까 회사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양도소득세로 걸려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막 자잘자잘이 다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기장을 맡기십시오. 막 뭐 인천 세무사 어디 하면은 전문성이 안 느껴져요. 양도소득세 전문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여러 개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게 돼요. 맞아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분은 조금 더 브랜딩을 신경을 썼어요. 보면은 아예 양도 부동산 상속 증여 양도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여기도 보면은 상속 양도에 대한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쪽으로 좀 전문을 한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양도 쪽으로 전문을 하는구나 네. 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세무사님이 양도세 전문이라 할 때 분명히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례들을 여기다 하나하나씩 녹이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맡길 수 있는 세무사가 되는 거예요. 내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양도세 글도 한두 개지 어떻게 매번 그쵸. 네, 그런 걸 계속 어떻게 쓰나. 보면은 광고 동영상 제작 및 편집업을 하시는 대표님의 사례가 써놨죠. 네.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된 거예요. 조금 아쉽다면은 여기에 실제로 카톡 내용. 저희는 다 그런 거 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직원분을 뽑고 나서 자 세무사님 글 쓰세요 하면요 그 사람 쓸까 못 쓸까 했을 때 절대 못 써요. 못 쓰죠. 제가 세무사가 아닌데. 뭔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못 쓰니까 저희 팀장님이나 대리님이 이제 교육을 시켜주겠죠. 네. 근데 그 말은 즉슨 이걸 보시는 분들도 스터디하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네. 이게 교육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의 글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쓸까 했을 때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내려놔도 돼요. 오케이, 내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네. 양도소득세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네. 이 개념은 잡아야 되니까.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네. 양도소득세의 정의. 음. 절세는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절세 어떻게 할까? 양도소득세 절세 이런 걸로 해서 찾아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담된다. 세무사가 부담된다. 너무 부담돼 기절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수원이는 유아 전동차 쳤어요. 자 그러면 아까 브랜드 블로그는 누가 해야 되냐 했을 때 객단가가 높은 네네. 유아 전동차라고 혹시 네. 이게 근데 보통 싼 게 30만 원이고 비싼 건 한 200만 원 하거든요. 진짜 차갑네. 근데 이거를 근데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아 전동차를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사지 않아요. 알아보고 사시기. 알아봐야 돼요. 브랜딩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이건 체험단을 하긴 좀 애매하겠네요. 체험단 주는 순간 곡소리 나죠. 그러니까요. 100만 원짜리 이거는, 네, 객단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브랜드 블로그로 하는 거구나. 브랜드 네. 블로그 만들고 이 안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글을요. 자 그럼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 했을 때 수원 유아 전동차를 검색한 거예요. 네. 보시면 재밌는 게 브랜드 블로그. 어디 거? 이거 브랜드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 네. 그러네. 다 브랜드 블로그예요. 다 브랜드 블로그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브랜드 블로그.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죠. 엄청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BMW 7세대 유아 전동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건 것 같아요. 음. 이런 전동차가 있는데 이 전동차의 전문 지식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전문 지식 모르겠다. 파파야나의 BMW 7세대 이미 많은 분들이 글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보다 보면 좀 감이 오겠네요. 뭔 이분들은 얘기인지. 실제로 사신 분들이니까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브레이크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거 있으면은 타고 내릴 때 안심이 되는 거구나. 저런 포인트 좀 살려야겠네. 맞습니다. 글쓸 때.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 머니테이커라는 분이 말하는 그런 거는 매장 대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매장 대표가 제일 전문가잖아요. 제일 잘 알겠죠. 이거 네. 완전 그냥 눈 감고 아까 그거 다 네. 하는데 왜 안 할까? 그거 할 때 매장 운영을 열심히 하는 게 나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다른 매장들 것도 보다 보면은 다 하니까 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글 쓰면 이상하게 노출이 안 돼. 왜냐면 이제 로직에 맞지 않게 쓴 거예요. 그쵸. 키워드도 네. 막 잡고. 그래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브랜드 블로그에 들어가는 사진 이런 거는 이런 대행사에서 찍어서 올려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첫 번째로 대표님이 찍어서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대표님이 이런 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을 거란 좀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찍기 좀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내가 네. 돈 주고 맡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찍어서 직접 합니다. 한 달에 블로그를 몇 개 정도 쓰면 될까요? 한 달에 블로그를. 노출이 좀 잘 되려면은 발행량도 좀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오늘 파트 2, 네. 이지아 파트 2 브랜드 블로그.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 브랜드 블로그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객단가를 꼭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브랜드 블로그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서 집 앞에 있는 요식업체 가서 막 계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몇십만 원 이상이 될 만한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곳이어야만 했을 때도 의미가 있다. 보통 어떤 곳인지 좀 리스트업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세무사, 노무사, 뭐 변호사, 병원 같은 이제 전문직, 네. 행정사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그냥 객단가 높은 거 바로바로 생각하면 돼요. 유아 전동차. 그 다음에 왁싱샵 이런 것도 괜찮아요. 미용실도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 블로그 많이 합니다. 네. 미용실도 괜찮고. 근데 미용실은 브랜드 블로그도 많이 하고 체험단도 많이 체험단도 하고. 많이 해요. 아니 그 자동차 대리점들은 안 하나요? 현대, 기아 뭐 이런 대리점.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보통 본사에서 모든 마케팅을 다 주관해요. 어떤 분은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가더라고요. 베스킨라빈스는 본사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단 말이에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 네. 그런데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안 나왔는데 왠지 될 것 같아 할 때는 검색해봐요. 그럼 아까 유아 전동차처럼 부블이 우르르 나. 그 뭔가 작성자가 다 브랜드 블로그야. 그치. 객단가 체크해라. 객단가 체크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네. 때는 일단 우리가 체험단 기자단 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제안서 네.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조사를 해라. 조사. 네. 무엇을 조사할까? 적어도 검색량? 키워드를 조사해야 된다. 네. 검색량.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지역 키워드가 있을 수 있고 네. 처음에 키워드 검색하면 막막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으로 한번 봐라. 마곡, 나루역, 왁싱, 마곡, 금방. 금방 네. 이런 것들. 네. 이제 세부 키워드는 이제 지역 키워드를 쓰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마곡, 남자, 브라질리언, 왁싱. 이런 거 진짜 고관여잖아요. 네. 마곡에 사는 남자가 브라질리언을 받고 싶어하는 거니까 이런 키워드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이게 시장이니까. 네. 이 시장을 파악하고 여기는 이런 키워드가 할 만한데 왜 안 했지? 왜 노출을 안 했지? 왜 안 했지?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4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안 하는 곳, 신규 오픈한 거 마케팅 안 하는 곳, 뭐 마케팅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네.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조사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제안을 하려면 한 달에 몇 건을 쓰는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건 쓰고 얼마 받을 건지도 그렇죠, 얘기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견적이라고 하죠. 그죠. 견적을 내야 돼요. 무엇을 할지, 그렇죠. 얼마를 받을지. 견적서 양식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네 자기에 맞춰서 커스텀해서 쓰시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 네. 해서 쓰.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무엇을 할지 네. 아주 간단해요. 일단 글을 몇 개 쓸지. 네. 보통 한 달 동안 몇 개 이렇게 하나요? 한 달입니다. 네. 한 달일 때 저희가 그냥 대행사 하는 건요. 네. 10개, 20개, 25개 중에 네. 자 10개 하면 3일에 한 포스팅, 네. 20개 하면은 주말 빼고 거의 1일 포스팅. 네. 저는 뭘 추천하냐? 처음엔 이게 나요. 왜냐면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첫 계약인데. 그러니까요. 맨날 포스팅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깜깜한데 말만 들어도 깜깜한데. 10개 하세요, 10개. 네네. 정말로 글도 잘 썼고 노출되면은 댓글이 달려요. 댓글 답변해주면 좋죠. 근데 제가 답변 못할 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에서 글을 썼는데 답글에 제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막 길게 달려요. 실제로 사연이 달렸어. 근데 내가 이거 분석할 수가 없잖아. 네. 세무사님이니까.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냥 캡처해서 바로 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왔어요. 답글 달아주세요 하면은 세무사님이 달아요. 이런 거 자체가 광고주에게는 관리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웃 관리라고 하죠. 네. 저희가 블로그 흔히 지수라고 할 때 블로그를 키우는 것 중에 하나의 작은 점수가 이제 이웃 관리도 있어요. 네. 꾸준히 이웃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을 아무나 늘리지 말고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잠재 고객인 사람한테. 그렇죠. 댓글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네, 네. 공감을 누른 사람이 이 사람들까지 다 추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더 좋은 거는 유아 전동차니까 이왕이면 어머니들이 더 좋죠. 이거 사줄 사람들. 사줄 사람들. 네. 그러려면 최신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웃들이 사주는 것도 미미하게 있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내 블로그가 계속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댓글도 달아주고 이웃도 계속 늘려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글도 한 달에 10개씩 계속 들어가요. 네이버가 봤을 때는 건강한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공감도 좀 해주면 좋아요. 근데 방문할 때 일일이 댓글 다는 거 너무 힘드니까 블로그에 직접 안 들어가 여기서 공감을 다 때리게 넣는 PD에 뜬 거. 네. 한 번씩 눌러줘. 그래서 공감들이 쌓이는 거예요. 아. 이분도 와서 착하신 분은 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네. 아닌 분은 같이 공감 달아주고 이런 걸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 얘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공감이 한 50개 달려있고요. 네. 댓글로 문의글이 많이 있어요. 네. 나도 갑자기 여기다 물어봐야겠다. 뭐. 그런 여기 생각이 가봐야겠다. 들어요. 여기 올해도 활성화돼 있고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놓고 뭔가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인기 많은 걸 사야겠다는 게 사람 심리니까 여러분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시는 분들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얼마 받을 네. 거냐 이게 사실상 이제 가장 돈 얘기할 때 가장 좋잖아요. 얼마를 받을까. 근데 브랜드 블로 체험단 기자단은 거의 시장가가 정해져 있어요.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마다 퍼포먼스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글을 잘 쓰는 것과 못 쓰는 격차 크다는 많이 거죠. 커요. 그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시장가도 굉장히 그 레인지가 넓겠네요. 넓어요. 자, 그래서 진짜 적게 받는 곳은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받는다.
몇 개 쓰고요? 10개 정도 쓰고 10개 쓰고 30. 근데 많이 받는 곳은 뭐 100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처음부터 우리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네. 일단은 왜냐면 내가 잘하고 내가 꼼꼼히 하면 그 다음에는 업셀링이라고 하죠. 서로의 단가 조정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네네. 처음에는 뭐 30만 원이 적다면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한번 진짜 돈을 벌면서 좀 공부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10개에 30만 원 정도 해도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는 말이죠. 처음에 그래도 일단 최저가로 네. 30만 원 정도 받는다.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사실상 30만 원 받는 그런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냐면요. 진짜 챗 GPT로 쓴 것 같은 그런 블로그 글들.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하면 저는 훨씬 더 그래도 높은 가치라 생각하지만 일단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10개를 쓴다 했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10개니까 내가 4일에 한 번씩 나를 잡고 네. 글 하나를 스터디한 다음에 쓰자. 그러면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글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개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 3일, 길면 4일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스터디해요.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글이 양도소득세 절세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파생되는 주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제들이 막 생겨요. 나도 네네. 모르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3개가 한 번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하냐? 1개 발행하고 2개 예약 발행을 해서 세 개. 오늘 하루 3시간 투자하고 한 주일을 편안하게. 그러면 거의 일당 하루 일당 괜찮은 거죠. 9만 원 정도 버는 거네요.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는 스터디하는 시간이 길지. 네. 스터디하면 쭉 끝내면 4-5개가 금방 나오니까. 네. 전문직 바닥은 되게 좁잖아요. 네. 제가 어디 세무사 했으면 어디 세무사를 알아요. 어디 세무사에서 지금 블로그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노출하고요. 제가 양도소득세 했을 때 여기 있고요. 징역세 여기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신뢰감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잘하면 알아서 세무사님 소개해줘요. 오. 다 친구잖아요. 세무사님. 네네. 친구. 그래서 실제로 제자님들 주변에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세일즈 안 하더라고요. 알아서 들어오나요? 알아서 그냥 들어오는 걸로 그냥 하고 네. 이렇게 하세요. 가실 때 근데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네. 그냥 보시는 분들도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야, 나는 맡기는 세무사가 없어. 그렇죠. 사업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주변을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우리 내가 사는 곳 주변. 주변 혹은 내 지인들, 친구들 중에서 유아 전동체 매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아까 이 무수히 많은 이 업종들 중에서 네네. 잠깐만, 우리 동생의 누군가가 노무사였는데 처음에 그렇다고 무작정 가서 내가 할 게 없으면 안 되죠. 공부를 좀 해요. 노무사에 대한 거. 그 키워드 좀 뽑아놔. 그러면 이미 키워드를 뽑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런 노무사 지역키 이런 거랑요, 노무사 관련한 이런 청구에 대해서 내가 써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노무사님 입장에서도 전혀 부담되는 거래가 아닌 게 어차피 브랜드 블로그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서로 알고 있어요. 네. 업종별로 잘하는, 뒷깔나게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다 리스트업 하면요, 보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그래봤자 사진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럼 이 대표가 나와서 네. 막 설명하고 있는 게 있냐? 하나도 없어요. 다 사진이고 글이에요.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분명히 다마고치님 바로 갈 것 같고, 보시는 분들 분명히 눈치채고 그냥 자기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직장을 다녀도 나 예를 들면은 골프장에 관심 있었는데 찾다 보니까 어디가 되게 잘했어. 바로 이제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키워드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리스트업 해준 것 중에서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수많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업종 추천은 의미가 없고, 네. 다마고치님이 생각했을 때 내 주변에 일단 갈 데가 있을까?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야, 탱주문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써. 너무 많은 게 못 줬고 학원을 갔거든요. 네, 학원. 학부모셨잖아요. 학부모니까. 예를 들어 탱주문님한테 내가 세무사 가세요 해도 갔으면 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 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나도 관심 없고. 그래서 이건 다마고치님이 생각했을 때 주변에 누가 있거나 관심 분야로 가야 돼요. 이제 오늘의 미션이라고 하면은, 네, 오늘 이제 미션 주셔야죠. 자, 이제 그거 끝나고 촬영 끝나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미션이라면 두 군데 간 건 솔직히 너무 적게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 10군데는 가야지.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거 하면서 핑계를 대자면 네. 안 돼. 그러면 구독자님들 핑계대. 아, 네, 알겠습니다. 더 뚫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군데 가야지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10군데 가실 때 그래도 네. 브랜드 블로그 관련도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래 네. 갔을 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제안을 먼저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하나의 허들을 넘은 거거든요. 네. 이번에 또 똑같나요? 만약에 브랜드 블로그 제안할 때도? 브랜드 블로그는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네. 보여줄 게 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브랜드 블로그를 맡길 때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글 어떻게 썼어요? 글을 봐야 되니까. 이 사람 글 솜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블로거 출신이다. 그러면 자기가 블로그 글 쓴 거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가 블로거 출신이니까 자기가 그냥 세무사님용 글 하나 쓸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블로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 아까처럼 그래도 해당 업종에서 잘하고 있는 블로거들을 내가 네. 조사하는 정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조사해서 부동산 제가 이렇게 글 쓰겠습니다. 네네. 유아 전동차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글 쓰겠습니다. 네. 그럴 때 키워드도 조사해 갔으니까. 키워드랑 맞춰서 그러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일단 이미 제안할 때 키워드 다 정해졌죠. 네. 거기다가 내가 참고할 만한 블로그를 혹은 내 생각을 이미 정리했죠. 그럼 거기에 따라 글을 쓰기 시작하면 첫 글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잘 써져요. 도전해 보십시오. 아, 제가 만약에 창업당원지 초창기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나 진짜 하루에도 10군데 갈 마음이 있는데 지금 약간 늙은 다마고치. 그러니까 나머지 늙어가지고 체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약간 서브 프로젝트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마냥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그렇게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두 군데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네. 다마고치님이 하는 이게 딱 맞는 방향인 게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딱 이 정도예요. 처음에 옛날 다마고치처럼 못 움직여. 모든 걸 걸고 이렇게 하긴 힘들죠. 구독자님 이제 늙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업하신 분도 많으니까. 많으니까 네. 이 정도의 열정. 내가 이게 좀 사이드로 뭔가 해야 되는데 마땅한 걸 못했는데 했을 때 딱 이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는 그래도 브랜드 블로그 하나 정도는 좀 갖고 왔으면 좋겠네. 브랜드 블로그랑 체험단도 몇 군데 해가지고. 그쵸. 자, 미션 정리해 주시면 다음 주에 그래도 이것까지는 해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군데 가자. 그러니까 구생 가자. 두 번째, 브랜드 블로그 한 번은 제안해보자. 제안해보자. 오케이. 예, 그거까지 해가지고 운 좋게 아예 메이드가 돼가지고 브랜드 블로그까지 하나 딱 안고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안 그래도 트라이는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오케이. 100만 되게 우습게 하는데 200 보시는 분이 300 될 수 있는 거고 300 보시는 분들 400 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노력한 만큼 성과 나온다라는 거 그 통장에 돈 쌓여가는 모습 100만 원 달성하는 모습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